도루코 2024년 감사 보고서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8%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8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비성분이 공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워킹코스트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분석해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루코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인데요. 이 국산 면도기를 만들면서 외국계가 들어와서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를 도루코가 외국식으로 만들면서 국내에서 좀 싸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매일 아침 면도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도루코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이라서 한번 2025년도 분석 알고리즘을 점검하는 샘플로서 도루코를 선정해 봤는데요. 비상장 기업이라서 또 아직 사업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도루코는 국내 매출은 11.5%뿐이 해당이 안 되고 해외 매출이 수출이 88.5%나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로컬 수출액이 0.1%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강남 양재 쪽에 일이 있어서 좀 갖고 가본데 이 앞을 많이 제가 지나다닙니다. 네. 스루풋 회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3,989억 원, 24.7%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375억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해가지고 그 차이는 마이너스 7.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재료 비율이 36.7%에서 34.5%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내려갔으니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루풋율은 2.3%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16.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8로서 0.14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16억 5,500만 원으로 8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102.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7억 1천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설명을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품목마다 평가충당금을 다 설정을 했고 1, 2, 3, 4 다 더해서 워킹 코스트 얼로케이션 인벤토리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55억 9,100만원 무려 149억 1천만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증가했을 때는 뭔 이유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다.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의 급격한 증가 원인이 뭘까? 이것은 분석을 해가면서 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데
하는 방법은 역시 이 과학적 사고방식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립산업은 저는 5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합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5% 가공 비율이 내려갔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림셈이에요.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가정을 해서 해봐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 역산으로 가는데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는 없고, 재고자산 손익계 재무상태표에 아예 구체적으로 그 재고자산을 표시합니다. 그거를 데이터를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총 제조 비용을 그 도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1191억 9,700만 원. 전년보다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합병의 역량을 저는 그래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회사 운영 경비가 되겠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요거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 금액에서 영업비용 전체 금액에서 이 운영 경비를 빼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건 재고자산 명세에 여기 그 비성분에는 반대로 그 저기 표시가 됩니다. 149억 1천만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1307억 원에서 이 149억 원을 빼면 오히려 이제 더해지니까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은 1456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역산해가지고 풀이를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공 비율을 좀 제가 그 낮춰가지고 생산재료 비율을 높였는데 1단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 의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대한 검증 내용인데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제 견해를 좀 표현해 봅니다. 비성분 분석을 가공 비율을 가정하여 역산으로 도출해 냈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근본 원인을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가정을 입증한 결과를 찾아내면 가정이론은 성립하는 것이다. 어쨌든 재고자산 명세는 상기 재고관리 흐름 IMF로 표시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입고 출고 이런 거 다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유형자산 명세는 흐름으로 주석을 달면서 왜 재고자산은 흐름으로 공시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그것도 근본 원인을 가정하면 재고자산이 분식회계의 보고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검증이 됩니다. 현금이 9억 4,300만 원 나갔는데 반대로 재고는 16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50억 8,700만 원이 어디서 굴러떨어졌냐? 이렇게 됐더니 도르코 리빙이라고 종속 기업을 100% 흡수 합병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재고 자산이 150억 원이나 됩니다. 도코 리빙을 흡수 합병한 결과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 종속기업이 미래가 밝지 않을 때 행해질 수 있다. 생산직을 옮겨오더라도 화이트 컬러는 많이 떨려져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67억 1천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재고 증가액 149억 1천만 원의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67억 1천만 원 검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이것은 비성분에 안 나오는 건데 별도로 이 인건비 종업원급여 항목이 있어가지고 요것은 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직원 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급격히 떨어졌죠. 그리고 스루프율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면은 저의 그 가정이론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그 12.1% 4% 상승했고요. 총 자산 회전율 0.59 낮은 편입니다. 1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현금 버퍼율 30.5%로 넉넉히 가지고 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회전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0.6회전이다. 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빠른데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년에 3번뿐이 수금을 못했다. 이거 저는 감사적인 그 직관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수금을 못하느냐. 재고 회전율은 나름대로 높은데 수금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재고 회전율 대비 31.2%뿐이 안 되잖아요. 납품은 여러 번 하는데 수금은 적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영업에서 비리를 할 수도 있어요. 수금한 것을 회사에 늦게 입금시키는 수법들이 우리 젊었을 때 횡행했습니다. 그게 전산화되고 온라인 입금되는 데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꽤 많을 거예요. 거래처가 다 전산 거래하는 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 저희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1년에 세금 수금하는데도 현금 버퍼율은 높다. 그러니까 현금이 넉넉한 회사니까 이걸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경영진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영업직 사원들이 이제 해먹는 방법. 아니면 영업은 제때 수금해 왔는데 그걸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갱리 애들이 또 작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런 또 이거는 상상, 내러티브를 써봅니다. 요거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명예를 좀 존중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타난 표는 수금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펑 자본 회수율 13.4%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로는 수량에 의한 회전율도 당연히 하락이 돼야 되겠죠. 재고가 왕창 늘었으니까.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감사보고서는 나오는 게 없죠. 네,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투명성을 검증해주고 싶어도 감사보고서로는 투명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 감사보고를
감사 보고서가 숫자 맞히는 것만 급한 건지 그럴 거예요, 수준이. 이게 판매 가격이 타당하느냐 아니면은 그 매입 가격이 타당하느냐, 이런 거는 외부 감사가 뭐 따질 일이 없겠죠. 현금 재무지표로 EAT 1번 새우 현금 순이익 926억 원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796억 원인데 감가상각비 등은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다시 수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돈 벌어서 나간 거니까 이것도 다시 다 더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926억 5,900만 원 돈을 벌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사업 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603억 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236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343억 2,7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90억 9,6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9.5%가 됐습니다. 왜 이게 빚을 갚았는데도 올라가느냐? 이게 흡수합병으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투하자본이. 주주 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 17.2배가 됐고요. 이 잉여금률은 84.1%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025년 얼마나 될래는지 운영경비 기준에서 따져봅니다. 전년도에 16.5% 운영경비가 증가했는데 제가 정년도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여기 연간할 때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전년도보다도 5%만 올라가는 거라고 하자. 인건비도 그렇고 또 이익도 5%만 좀 더 올라가는 거로 약하게 잡아보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목표액을 더해 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4,188억 원 할 것 같다. 5%가 이것도 증가하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내면은,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판매 단가, 판매 단위별로 한다 그러면 41만 8천 원에 팔면은 74,400원 남는데, 목표보다 좀 깎임을 당했으니까 좀 더 이익을 내보자. 욕심을 더 내서, 그래서 회전율이 9.8회 전 계산됐는데 10회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2.4%. 그러면은 42만 8,784원에 판매한 꼴이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1.1%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79,507원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스루풋은 간단하게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실적에서 총 제조 비용을 하는데 매출원가까지 뽑아내려면은 재고가 증가했냐 낮아졌느냐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5%로 했습니다. 생산은 5%더 생산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재고는 영업 결과로서 많이 팔아가지고 5% 감소한다. 그 다음에 영업에서 못 팔아가지고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총 제조 비용이 2,759억 원인데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게 매출원가가 올라간 데는 모순이라기보다도 이런 악마의 산식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원가 회계에서 제가 좀 악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쓴 돈보다도 작게 나오는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매출원가에서 판매 관리비 예상한 거 올라가는 거 더하고 목표 영업이익 더해가지고 이거를 역으로 올라가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 가격을 이렇게 저기 원 단위로 얘기할게요. 43만 1337원으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42만 8,778원에 팔아도 목표이익은 똑같이 나오니까, 요거를 어떤 납품하는 식으로 할 때는 야, 요 금액으로 내면은 이게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할 때도 가격을 깎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도 부풀림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깎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내봐라. 도르코한테 어떤 그 면도기 제가 사는데 단가 그 하나 사는데, 그러면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요. 5%고 아까 뭐 생산되고 했을 때. 그러면 마진까지 넣어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43만 원에 파는 거로 이렇게 높게 되는데, 이걸 더 부풀릴 거예요 아마. 43만 5천 원으로. 그런데 스루풋은 41만 8천 원이면은 그냥 인정해 주면은 41만 8천 원 되는 거 아니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인정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이게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도 욕심을 내 가지고 그 2.4% 재고 회전율을 올렸는데, 이 매출액은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 원가 회계 매출액은 매출 재료비하고 비례를 안 하기 때문에 재고 회전 증가율 곱하기 실적 매출 원가율을 좀 적용해 봤는데, 이것도 가정이죠. 하지만은 그 합리성 여부는 보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로 채택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판매 관리비도 좀 늘어나겠죠. 그 더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트 스루풋하고 비교하면은 그 스루풋은 충분히 이익이 나오는 거로 계산이 되는데, 코스트 관점에서는 재고 감소나 재고 증가 시나 다 적자, 아니 그 금액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실행 결과로 좀 이거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스루풋은 나온 거고, 코스트는 매출을 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영업이익은 795억 원, 여기서는 724억 원, 한 70억 차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란 게 있을 수 없죠. 비상장이니까. 5% 이상 주주인데 홍씨로 되어 있네요. 홍주식씨 43.52%, 계림재단이 17.94%, 홍건희 씨가 13.88%, 자기 주식도 있고 홍지연 씨가 4.16%, 기타 해가지고 지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르코가 그 기업을 상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액면 가격은 5천원인데 장부 가격이 57만 6천원이나 한 100배 정도나 높은데, 좀 한 1,000원짜리로 해서 한 5배 정도 늘리면은 발행 주식을 좀 해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저의 그 템플레이트 성격을, 템플레이트라는 게 그 외국인들이 쓰니까 저도 그냥 쓰는데, 그냥 굳이 직역하자면은
그 찍어내는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악명 높은 편집광이라는 얘기고요. 어, 원가 회계를 이제 악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고, 제가 스루프 회계를 수립하게 된 그 단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단계를 제가 표현해 본 거고요. 21세기는 스루프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면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